안녕하세요. 오후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류한빈 지음, 동양북스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류한빈. 3년 전만 해도 퇴근 후에 시체놀이만 하다가 잠들어 아침이면 알람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기 바빴던 평범한 직장인. 그러나 지금은 퇴근 후에 자기계발 유튜버로, 온 오프라인 클래스 강사로, 연극 배우로, 플래너 제작자로 하고 싶은 일을 잔뜩 버리며 살고 있는 프로 엔잡러다. 평범한 직장인이 제한된 저녁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답은 단순하게도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며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다 제풀에 지치기도 했고, 과도한 시간 관리로 소중한 것을 잃은 적도 있고, 슬럼프에 빠져 허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올바른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그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정리한 시간 관리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는 무조건 정시에 퇴근을 한다. 물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야근을 하지만 무의미하게 일을 미루거나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야근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를 위한 또 하나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을 하면 오늘 하루 수고한 날을 위해 끝내주는 휴식을 선물할 것이다. 예를 들면 끝내주게 숨쉬고 끝내주게 누워있기. 몇 년 전만 해도 나 역시 그랬다. 학생 때는 나도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 자기계발도 좀 하고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꿈꿨다. 그러나 막상 직장인이 되고 나니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체력적 소모, 정신적 소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직장생활 1년차 때는 모든 선배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기분이라 숨만 크게 쉬어도 혼날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9시간을 겨우 버티고 퇴근했다. 집에 오면 저녁을 먹을 힘도 없었다. 시체놀이만 하다가 겨우 잠들고 방금 눈을 붙인 것 같은데 날카롭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다시 출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출퇴근을 반복하는 생활을 한 달 정도 지속하니 스스로가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 이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아닌 나다운 나로 사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퇴근 후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일터에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나는 일단 무엇이 됐든 퇴근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일단 일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라도 몇 곡 부르고 집으로 갔다. 남들이 보면 우스울지 몰라도 하루 중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좋아하는 일로 보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퇴근 후에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 다음에는 퇴근길에 있는 서점에 매일 들렀다. 처음 시도한 나만의 퇴근 후 루틴이었다. 15분 정도 책이나 예쁜 문구류를 쓱 구경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하루가 다르게 채워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다 책을 사기도 했고 카페에 가서 책을 1시간 읽기도 했고 심지어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읽기도 했다. 동물은 언제나 처한 상황에 적응한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그렇게 점점 퇴근 후의 시간을 좋아하는 일과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니 이제 저녁 시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 마침 대학 시절 함께 연극 공연을 했던 극단 대표님이 공연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해 1년차 막바지에는 연극 공연까지 했다. 무려 2달 동안이나 퇴근하자마자 극단 연습실에 가서
10시까지 연습하고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열흘간의 공연을 무사히 끝내고 나니 이제 퇴근 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버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순간부터 저녁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나는 퇴근을 하면 집에서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내일만 바라볼 그 시간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편집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칼럼이나 논문 자료를 공부하고 몇 년째 꾸준히 독서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어에 관심이 생겨 수어 강의까지 듣기 시작했다. 자기 직전에는 오늘 하루 매시간 기록한 플래너를 쭉 훑어보며 오늘은 어떤 시간에 집중을 잘했는지, 언제 무엇으로 시간을 허비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매일 플래너 쓰기 모임 대화방에 오늘 쓴 플래너를 올린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일반적인 저녁 루틴이다. 워낙 하고 싶은 것이 많아 때로는 연극 배우로, 때로는 온라인 클래스 강사로 활동할 때도 있다. 광고용 영상을 만들거나 연극 공연을 한다거나 온라인 클래스를 여는 등 장기 프로젝트를 맡게 될 때는 루틴에 약간 변화가 생기지만 시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할 뿐 정해진 루틴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도 저녁 시간은 늘 할 것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렇게 퇴근 후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를 이모작하는 것이 나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주말이라는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에게는 저녁이라는 고정된 시간이 생겼다.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생활, 문화 환경은 물론 개인 간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에만 매진하느라 직업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던 생활에서 벗어나 일하는 시간 외에 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회사원인 나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퇴근 후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퇴근 후에 특별히 뭘 해야 할지 몰라 정시 퇴근을 한 날에도 야근을 하고 집에 온 사람처럼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냥 일찍 잠들기에는 아깝고 뭔가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유튜브만 보다가 잠드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퇴근 후에 주어진 저녁 시간은 인생을 2배로 살 수 있는 기회이자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에 매진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워크-라이프 밸런스에서 라이프가 마냥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며 뒹구는 것이 아닌 더 충만한 라이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저녁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나만의 저녁관리 노하우를 훔쳐가길 권한다. 적어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일이든 집중력 있게 해내려면 긴 통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일을 시작하고 가속도가 붙어 몰입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통시간은 3시간이면 충분하다. 3시간 이상 같은 일을 집중도 있게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나는 특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고 산만한 편이라 3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다. 시간이 넉넉하다는 기분이 들면 효율이 떨어진다. 자유시간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많은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데드라인은 좋은 촉진제가 된다. 만일 평일 저녁 시간에 일을 한다면 취침 시간이 확실한 데드라인이 되어준다. 나는 밤 12시가 넘으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늦어도 12시에는 꼭 잠자리에 드는 편이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 마쳐야 할 일의 분량을 정하면 집중이 더 잘 된다. 그러한 반면에 주말 아침의 시간에 일을 시작하면 왠지 저녁까지 시간이 여유롭다는 생각에 별로 쫓기지 않는다. 퇴근 후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매일 퇴근 후 2시간을 사이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퇴근 후 2시간씩 5일이면 매주 10시간이다. 주말에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한 분량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평일을 포함해서 하루도 쉬지 않는 셈이다. 사이드 프로젝트도 좋지만 주말이 없는 삶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러니 주말은 놓아주자. 대신 저녁 시간을 사랑해보자. 회사는 일하는 곳, 집은 쉬는 곳, 아침은 출근 준비하는 시간, 저녁은 퇴근 후 쉬는 시간이라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면 퇴근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오히려 어색해진다. 퇴근 후에 휴식만 하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퇴근 후에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며 체력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일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소모되는 에너지의 정도가 다르다. 실제로 퇴근 후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퇴근 이후 내가 좋아하는 일로 시간을 빼곡히 채우는 것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퇴근 후에 무언가를 해내는 힘은 운동을 해서,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서, 잘 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체력만 있다면 남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보내는 것은 실제 체력이 좋은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저 그 생활에 적응했느냐, 적응하지 못했느냐의 문제다. 언제나 처음 한 번의 결단이 중요하다. 물론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전까지 체력적인 고통을 한 번은 겪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에만 힘들지 근육이 쌓이면 고통쯤은 금방 적응되어 쉽게 느껴진다. 그 허들을 딱 한 번만 넘겨보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은 나를 더 활기차게 만든다. 고민은 짧게, 실행은 빠르게. 학생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순서대로 엄청 아픈 주사를 맞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그 줄의 맨 끝에 서 있는 학생이다. 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주사를 맞고 비명을 지른다. 점점 순번이 다가온다. 공포심은 점점 더 커진다. 이때 승리자는 1등으로 주사를 맞은 학생이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커진다. 하지만 행동은 하면 할수록 걱정을 없앤다. 그러므로 걱정이 된다면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을 붙잡고서 어쩌지 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잘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나를 올가매고 입을 떼기가 더 두려워진다. 걱정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져서 점점 시작을 어렵게 한다. 고민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울 때 지르는 게 시작을 잘하는 비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막연한 걱정 때문에 혹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다음 3단계를 한번 시도해보자. 첫 번째, 만약 하려던 일이 실패하면 나 또는 타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가? 라고 질문해본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노라면 시작한다. 둘째, 그래도 고민된다면 고민의 기한을 정해놓고 고민하자. 며칠의 시간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기한은 3일 내외가 좋다. 셋째, 고민되는 이유를 모두 종이 위에 적어보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고민은 되게 비논리적이다. 평소에 걱정이 많은 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도 습관처럼 비극 한 편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종이에 쓰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 글로 쓸 때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형식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아래의 예시를 따라해보는 것도 좋다. 현재의 고민, 고민되는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 이렇게 적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걱정이 사실에 기반을 둔 걱정이 아닌 내 생각 패턴, 편견, 피해 의식 등에 버무려진 쓸데없는 감정 소모였는지 알게 된다. 고민되는 이유를 쓰고 있을 때 벌써부터 말도 안 되는 고민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 글로 쓰면 별것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는 귀여운 고민들인데 머릿속에서만 걱정을 굴리다 보면 눈덩이처럼 술술 불어난다.
걱정될 때는 생각을 최대한 멈추고 글로 쓰자. 이 방법은 실행에 대한 걱정이 아닌 살면서 느끼는 모든 종류의 걱정, 불안에 다 도움이 된다. 나는 심지어 출근하기 싫을 때도 이런 연습을 한다. 왜 출근하기 싫을까? 라고 나에게 질문하고 그 이유를 쭉 써본다. 이유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수많은 반박이 쏟아진다. 내가 나를 설득하게 된다. 왜 그 사람이 미울까? 나는 왜 컴퓨터가 고장나면 화가 날까 등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적용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슷한 패턴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앞으로 하게 될 고민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는 왜 늘 시간이 없을까?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방법. 내가 시간 관리를 하기 시작한 계기는 단순하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직장 생활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잘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체력의 분배와 시간의 분배가 필요했다.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집중해서 처리하고 시간과 일정을 계속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다루게 되자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을 시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좋은 기회들을 시간이 없을까봐 거절하지 않아도 됐다. 우리는 왜 늘 시간이 없을까? 첫째,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기 때문이다. 시간은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손으로 꽉 붙을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을 붙잡는 방법이 있다. 우선 시간의 특성을 이해해보자. 시간은 의식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천천히 간다. 시간을 잊고 있으면 빠르게 간다. 세상에서 가장 시간 안 가는 3대 케이스가 있다. 컵라면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 저녁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3대 케이스는 왜 시간이 느리게 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시간을 잊고 있으면 시간은 빨리 간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창문과 시계가 없는 이유도 고객들이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들어서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밥만 먹었을 뿐인데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느낀다면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의식하며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퇴근 후 시간이 매우 긴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24시간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보다 2배 긴 하루를 살 수 있다. 시간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하루 중 내가 해야 하는 일, 혹은 하고 싶은 일 등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 친구들과 메신저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 실시간 검색어를 클릭하고 살펴보는 시간, SNS를 습관적으로 뒤적거리는 시간만 합쳐도 생각보다 길다. 30분마다 직전 한 타임을 어떻게 보냈는지 리뷰해보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간 관리 방법 1. 정각마다 한 일을 기록하라. 앞으로 시간 관리 잘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플래너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플래너는 해야 할 일을 미리 계획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시간 관리를 위해서라면 사전 계획보다 사후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를 훨씬 더 많이 변화시킨 것도 사후 기록이고 심지어 더 실천율이 높았던 때도 사후 기록에 집중할 때였다. 사후 기록이란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마칠 때마다 혹은 한 시간마다 방금까지 한 일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내가 한 시간마다 뭘 했는지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나의 특정한 시간 사용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되는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각적인 반성도 가능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 이렇게 세는 시간을 확인하고 나면 새로운 일을 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직전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사후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플래너를 사용한다. 이것이 나의 플래너 쓰는 법의 전부다. 매우 간단하지만 습관이 되기 전까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단 전각마다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낮에도 꿈꾸는 것처럼 습관에 몸을 맡기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시간 관리 방법 2번째, 저녁 루틴 만들기. 우리는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는 그 기록을 활용할 차례다. 그 어떤 시간보다 저녁 시간은 잠깐 틈을 주면 금방 사라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일을 하면 가장 효율적일지 알아보려면 데일리 플래너를 쓰면서 집중도를 같이 기록하면 된다. 데일리 플래너에 기록하며 살펴본 결과 나는 오전에는 체력적인 에너지가 높아 몸을 쓰는 일이 잘 되는 편이고 저녁에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잘 되는 편이었다. 그래서 운동은 아침에, 영상 편집이나 글 쓰는 일은 저녁에 주로 한다. 이렇게 본인에 맞게 계획적으로 시간별 목표를 배분해 루틴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아보자. 1단계, 여유 시간 파악하기. 하루 중 내가 쓸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모두 기록해본다.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여유 시간부터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남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라 오전에 2시간 정도, 퇴근 후에 3시간 정도가 확보 가능하다. 9시에 출근을 하더라도 직장과의 거리에 따라 여유 시간은 달라질 것이다. 만약 통근 시간이 길다면 저녁 시간만 확보해도 충분하다. 정기적으로 할애해야 하는 시간도 모두 기록해 여유 시간에서 뺀다. 예를 들어 퇴근해서 저녁 먹는 시간, 반려동물 저녁 산책 시간 등 이미 루틴으로 자리 잡힌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기 일정까지 뺀 나머지 시간이 순수 자유 시간이다. 정기 일정을 먼저 빼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녹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것저것 바쁘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과 중요한 사람들을 소홀히 했던 나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다. 2단계, 하고 싶은 일, 소요 시간, 집중도 파악하기. 하고 싶은 일과 예상 소요 시간, 필요한 집중도를 생각해보자. 계획적으로 매일 혹은 일주일에 2-3번 등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 일을 할지 정하자. 예상 소요 시간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이 정도면 1시간으로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사후 기록 데일리 플래너는 예상 소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성 있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간별로 한 일을 모두 기록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처음 하는 일이라면 일단 예상 소요 시간을 1.5배 정도로 넉넉히 잡고 실행하면서 수정하면 된다. 3단계, 저녁 루틴 시간표를 만든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학생 때 했던 것처럼 주간 시간표를 짜보자. 나만의 저녁 루틴 시간표를 완성하는 것이다. 대학생 강의 시간표처럼 블럭 형태로 배치하면 된다. 실제로 실천해보면 예상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어떤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저녁에 하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클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해가며 사용하자. 계획 수정을 실패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전략적 수정이라고 생각하자. 아예 초고는 수정하기 위해 아웃라인만 잡는다 생각하고 대강 잡아놓은 후 실천하면서 수정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시간표처럼 짠 루틴이 족쇄로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시간표를 짜놓으면 시간 단위로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10시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로 시작했는데 늦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다. 심지어 몇 분 지났다는 이유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계획을 세우고 시간별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자. 갑자기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턱 하고 주어지면 당장 뭘 해야 할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시간 관리 방법 3. 포모도로 테크닉. 허둥지둥 많은 일들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현재 하는 일에 묶어두어야 한다. 태생적으로 산만한 나는 항상 어떤 일을 하면 자꾸 다른 곳에 다녀왔다. 내 몸은 현재 여기 책상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자꾸 어제 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곤 했다. 그러니 집중력이 약해지고 몰입을 못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 나를 묶는 연습을 했다. 물론 진짜 물리적으로 몸을 의자에 묶은 건 아니고 자꾸만 어딘가로 도망가려는 내 정신을 말뚝에 묶어놓을 방법들을 고민했다. 그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포모도로 타이머였다. 집중력을 높이고 단위 시간당 일의 효율을 가장 높여주는 도구다. 포모도로 타이머란 토마토 모양 주방 타이머를 말한다. 그리고 포모도로 테크닉이란 이름처럼 타이머를 맞춰놓고 일을 하는 것이다. 마감 시간이 정해진 미션처럼 일하는 건 아니고 일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일 외의 다른 것을 하지 않는 데 의의가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한다. 45분 집중, 15분 휴식 사이클이 나에게는 가장 적당했다. 할 일이 많으면 급한 마음이 들어 쉬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집중만 한다면 45분은 충분히 긴 시간이다. 물론 사람마다 집중력이 다르므로 시간을 늘리고 줄이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포모도로 사이클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한 번 집중하고 한 번 쉬는 것을 1포모도로 사이클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집중 시간에는 절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는 반드시 쉬는 것이다. 일의 종류를 바꾸는 것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자료를 조사하다가 갑자기 보내야 하는 메일이 생각나도 메일을 보내는 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옆에 메모했다가 한 사이클을 끝낸 이후에 한다. 당연히 스마트폰은 자리에서 멀리 치워놓고 확인하지 않는다. 포모도로 타이머가 아닌 일반적인 스톱워치를 사용해도 되고 남은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구글 타임 타이머 형식도 좋고 스마트폰 앱도 좋다. 앱스토어에 포모도로 타이머라고 검색하면 무료 앱이 많이 나오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3에서 4 포모도로 사이클을 마치고 나서는 30분 이상 길게 휴식한다. 포모도로 테크닉은 제대로 쉬는 것도 제대로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평소 일하던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일하게 되므로 에너지 고갈이 빠르고 정신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이다. 45분 동안 쥐어짜고 15분 동안 숨통을 틔워주는 식으로 일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포기하고 싶어도 45분을 버텨내는 습관이 익숙해지면 점점 더 집중력도 좋아진다. 산만하고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추천하는 방법이다.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여는 아침 루틴. 늘 바쁘기만 한 아침, 곤욕스럽게 눈을 뜨고 한숨을 쉬며 출근 준비하기에만 급급하던 아침을 바꾸려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나는 아침 시간을 하루의 분위기와 내 태도를 결정짓는 시간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저녁 시간뿐 아니라 아침 시간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사람들은 흔히 출근길에 뉴스를 보지만 나는 웬만하면 아침에는 뉴스를 보지 않는다. 대부분의 뉴스가 화나거나 슬프거나 걱정되는 일들이며 그에 따른 분노 가득한 악플은 덤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싶으니 멀리한다. 아침 루틴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달라진다.
내가 최근 1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아침 루틴은 기상 후 운동, 플래너 쓰기, 10분 독서다. 모두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부담도 없으면서 하루를 예열하기에 좋다. 운동하기. 나는 아침에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아침 시간에 하는 편이다. 퇴근하고 나서 지친 상태로 운동하러 가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져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편이다. 아침엔 주로 오랜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살도 잘 빠진다. 아침 운동을 할 때는 밤새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다. 오늘의 다짐 기록하고 투두 리스트 작성하기. 운동이 끝나고 나면 아침 식사를 하면서 플래너를 열어 오늘의 다짐을 기록하고 전날 저녁에 쓴 투두 리스트를 살펴본다. 잠깐, 투두 리스트와 오늘의 다짐은 어떻게 다를까? 투두 리스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이고, 오늘의 다짐에는 오늘 하루 가지고 갈 마음가짐을 주로 쓴다. 하루의 태도를 아침에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좋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와 같은 다짐을 주로 쓴다. 그런 다음 어제 저녁에 쓴 투두 리스트를 보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다. 짧지만 깊은 만족감을 주는 10분 독서. 오전 시간의 특징이자 장점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녁에는 퇴근 후 약속이 생기거나 다른 일정이 생길 변수가 많지만 오전은 비교적 덜하다. 오로지 내 의도대로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나는 이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책을 많이 읽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아침에 운동을 해서 충만한 에너지를 느끼고 책을 읽으면서 차분한 행복감을 느끼면 좋은 하루를 만들 준비가 완료되는 기분이다. 아침 식사. 나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편이다. 경험상 아침 식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오전 시간 컨디션은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기진맥진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바로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아침을 먹어보자. 아침에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많은데 고구마나 쌀죽 등 위에 부담 없는 음식들도 많다. 매일 아침마다 기운이 없어 점심 전까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침 챙겨 먹기를 꼭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란다. 나는 오늘도 즐겁게 할 일을 한다. 나는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기 싫은 일을 미래의 영광을 위해 꾹 참고 지속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을지 요령을 찾는다. 오랜 고민 끝에 하기 싫은 일을 조금이나마 쉽게 하는 방법은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루틴을 더 쉽게 만들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또 연구했다. 나름대로 얻은 결론들을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리고 습관 만들기 모임을 만들었다. 결국 나는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즐겁고 쉽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다.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쉬운 일과 재미있는 일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나를 갉아먹지 않는다. 나의 원칙은 이렇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싫어하는 일은 쉽게 만든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치열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고쳐 쓰다가 노파심에 이렇게 글을 하나 더 붙이게 되었다. 당신은 지금 부족하니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하며 많은 것을 개선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표가 있는 것은 좋다. 하지만 손에 쥐기 위해 애쓰는 것들은 야속할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즐거워서 하는 일은 날로 잘 된다.
즐거워서 하는 일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이왕 해야 할 노력이라면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든 잘하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늘 하되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보자.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목표에 강하게 집착하는 순간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언젠가 목표를 이루는 날을 상상하며 그저 즐겁게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자. 나는 이 책을 읽고 행복해질 누군가를 상상하며 즐겁게 글을 썼다. 글 쓰는 순간들이 감사하고 즐거웠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펜을 내려놓는다. 지금부터는 오후의 도서관, 저의 생각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도저히 힘이 나지 않고 시간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르는 이유가 시간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씩 정복해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모도로 스케줄을 이용해서 45분 집중, 15분 휴식이라는 생산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저에게는 유튜브가 새로운 도전이고 어려운 과업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제가 정말 하고 싶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이 북튜브를 꾸준히 포모도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퇴근 시간을 생산적이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후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